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들에게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회사이고 본 채널의 정보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 지금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7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7시 52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8월 첫째 주가 지나가는 마지막 일요일 밤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8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되고 또 증시시장도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8월 첫째 주는 다들 여름 휴가를 보내는 좀 휴식의 기간이 좀 지나갔고 내일부터 또다시 일상생활로 또 복귀가 되는데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가오는 그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다가오는 수요일인 이제 8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CPI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제 CPI는 일단 예측치가 8.8이었고 그리고 액츄얼 데이터가 9.1로 나와주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높게 나왔지만은 거의 이제 고점이 아닐까 피크아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이제 수요일 날에 일단 예측치는 이제 8.7이 나왔고 그리고 저번 달에 9.1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거의 피크아웃이라는 그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또 그렇게 나오길 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9%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만 이제 하더라도 일단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또 심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예측치보다 더 낮게 뭐 예를 들어서 8.6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7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 뭐 8 초반이라든가 아니면 8 중반이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예측치보다 적게 나와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완화되고 있다라는 또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9% 이하로만 빠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증시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최근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진행이 됐고 여기다가 개별 종목들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 중에서 좀 강하게 좀 실적이 잘 나온 그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와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 좀 실적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진 않아도 약간 이제 미스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면은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이 정도로 했으면 선방하고 잘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강하게 잘 이끌어주게 되었고 거기다가 정말로 이제 좀 서프라이즈로 나온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또 종목 장세장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 10일 날에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 이하로만 떨어지게 된다면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중국의 7월 달에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있죠. 생산자 물가 지수죠. 그 부분도 이제 기대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로 8월 10일 날에 쿠팡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한 번씩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쿠팡도 월봉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은 IPO 진행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빠지게 됐거든요. 그 이제 70달러 부근에서 이제 꼭지를 찍고 계속 빠지게 되면서 최근에 좀 저점을 찍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요거는 이제 끄고 이제 보시면은 저번에 5월 11일 날에 이제 EPS 발표가 났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EPS가 이제 컨센서스가 전부 다 적자였거든요. 적자였고 어닝 위스퍼도 적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리포트된 게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진행이 됐고 이번에 만약에 발표될 그러니까 이제 8월 10일 날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8월 10일 날에 만약에 그 실적이 좀 양호하게 잘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정말로 여기가 저점이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실시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상승 시그널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 제가 조정을 약간 받아주게 되면 여기서 17.3에서 1차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서 이제 그 16.1에서 2차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제가 가자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여기 한번 좀 조정이 있었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쿠팡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도 늦지 않아요. 지금 사도 이제 늦지 않고 월봉 트렌드 이제 보시면 이미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죠. 얘도 아주 최고가 기준으로 이제 해서 최저가까지 보게 되면은 무려 85%가 빠진 종목입니다. 85%가 빠진 종목이고 우리가 눈으로 현재 8월 10일 날에 오는 8월 10일 날에 적자가 아닌 흑자로 EPS가 발표가 되게 된다라면은 혹은 조금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쿠팡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이 있거든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리스크 가르치한테서 제가 3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2차, 3차.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제 3차 매수 레벨에서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잘 받아주는 모습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이런 이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고,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는 최고 고가가 이제 6만원대가 넘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잘 달릴 때였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굉장히 그 가격이 저렴한 그런 이제 시기였죠. 그래서 좀 그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좀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2015년 기사고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기였고 이제 6만 원도 돌파할까 이런 이제 이슈를 낼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6만 원 돌파했고 고가 기준이 지금 2016년 4월부터 해서 지금 8월인데 이때 유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크루드 오일을 볼게요. 크루드 오일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 4월부터 8월이죠. 이 기간이 되겠죠. 2016년 4월 여기부터 해서 8월 이 기간입니다. 엄청나게 싸죠. 이때는 거의 뭐 50배럴당 50달러 이하였어요. 현재 가격이 여기 있고 엄청나게 싼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간 때 그 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흑자를 많이 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싸게 그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는 봐야 됩니다. 유가도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스탠스도 이제 봐야 돼요. 정책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얘들이 또 적자를 꾸준하게 이제 내고 있는 그 상황이죠. 22년도에 더 심각하게 이렇게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이슈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매수 타이밍이 맞아요. 현재 매수 타이밍이 맞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서포트 레벨도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기본적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같이 엮어서 기술적 분석을 봐도 유가를 봐도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레벨까지 왔고 현재 유가는 최근에 빠지는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많이 빠지는 그림이 나와주게 되면은 한국전력공사 역시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런 이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얘들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 이제 그 판이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전기세를 올린다 이제 했지만 못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책이 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상당히 또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글씨가 좀 작은데 좀 크게 보시면은 가정용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게 독일이고 덴마크, 벨기에 쭉 가서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밑에서 2등이에요. 이제 OECD로 이제 봤었을 때 굉장히 싸죠. 그리고 산업용으로 이제 봐도 기준을 OECD 기준으로 해서 이쯤이 있어요. 제일 비싼 게 이탈리아, 뭐 일본, 칠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현재 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전기세 인상률에 대해서 이제 봤었을 때로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비싼데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이제 모습이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세가 비싸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이슈들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2020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도 2020년 자료 기준이고요. 제일 비싼 게 이제 이탈리아, 뭐 칠레 요런 이제 애들이고, 이제 독일, 덴마크 요런 이제 애들이죠. 요걸 가정용 그리고 산업용으로 이제 봤었을 때 우리나라로 이제 봐서는 이제 둘 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낮은 이제 수준입니다. 세계 그 OECD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지금 전기세 관련한 이슈들이 뭐, 일단 좀 지나긴 이제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지금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력 그 소매 요금이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일본, 이렇게,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 엄청나게 인상을 이제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이런 이제 나라들처럼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은 아직까지 안 나와주고 있죠. 그런 이제 그림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이슈들을 지금 전기세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이제 했었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상에 대한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수준이고, 그리고 유가와 이제 좀 이제 연동지어 보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많이 있죠.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가 한국전력공사를 한번 좀 저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레벨 수준이다. 그렇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정부에 대한 그 정책 자체가 확실하게 반대되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방향성 자체가 워낙 뚜렷하게 나왔었죠. 이때는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적용을 이제 했고, 거기다가 유가까지 폭등을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그 뭐 굉장히 이제 큰 적자를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그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를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한전이 이제 내년 7월 자동이체 할인, 그러니까 이 자동이체 하게 되면 이제 할인이 있는데 이걸 할인을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이제 보게 되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없애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전기세 인상에 대한 그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또 보시면은 이제, 윤 정부 이제 전기요금 이제 원가주의 공식화, 전기세 인상 속도 빨라지나. 그래서 전기세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내달 전기 가스 요금 이제 오른다. 한전 요청대로 최대폭 인상. 이렇게 이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세 인상을 한 번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스리랑카 이런 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뭐 835%를 인상 요구를 한다, 뭐 엄청나게 뭐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네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뭐 이 나라와 우리나라를 사실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제가 이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유가를 보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유가가 최근에 좀 빠지는 그림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2016년 4월부터 8월 달에 6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그 가격대를 유지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유가를 시간을 돌려서 보게 되면 이제 50달러 이하였습니다. 배럴당.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라면은 유가는 다시 빠지는 이제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이고, 정부도 이제 바뀌었고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기타 주변 국가들을 이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상폭이 현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트렌드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도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히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와 쿠팡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종목 다 현재 수준에서 매수를 이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레벨이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 잡아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과 개별 종목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또 멤버십 영상도 또 매일같이 꾸준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진행을 이제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저도 주식을 좀 취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 종목들도 한 80가지, 90가지 정도를 꾸준하게 제가 리뷰를 트래킹 해드리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전력공사 쿠팡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